손실만 최소 150조 원이고 계엄 후 2달 사이에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참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른바 윤석열 비용이라고 부를 만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사실인데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경제지 포브스는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죠. 두 분 영어 다 잘하신 분이시고요. 저는 물론 약합니다만. 자, 포브스는 윤석열의 정신 나간 계엄령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분할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만 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1.4%, 2024년 2.0%를 기록해서 이대로라면 2029년에는 장기 성장률이 0%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경제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어떠십니까? 지역구에 사실 요새 많이 다닐 기회가 없기도 하지만 간혹 이렇게 저녁 때 돌아다니면 골목골목이 너무 썰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식당에 저희 당원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주인께서 너무 탄핵 심판 선고 언제 하냐, 12월 3일 이후에 연말에 다 취소되고 그 이후로 너무 장사가 안 된다,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너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일단 스트레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네. 우울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거쳐지지 않은 우울감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도 만나서 회포도 풀고 네. 뭐 회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 귀찮다 집에나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좀 큰 것 같죠. 예, 그리고 이제 포브스 기사 있잖아요. 요거 원문을 한번 우리 김한기 의원님께 왜 부탁드리면 제가 어떨까요? 읽어요? 왜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윤석열스. Why 윤석열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아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네. 윤석열.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자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좀 의역한 Desperate. 윤석열의 네. 자포자기한 우둔한 Desperate. 행위가 네. 왜 대한민국 GDP에 타격을 주는가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스퍼레이시 뭐 절망적인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포자기한 이 상황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포브스가 봤을 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애고 스턴트라는 게 우리가 스턴트이기도 한데 이게 우둔한 행위 뭐 이런 뜻이 있거든. 어리석은 행위. 결국 이미 그쪽에선 판단한 거죠. 3일 네.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둔한 행위를 했고 그게 본인을 잠시만요. 망치는 네. 일인 거죠. 뽀로퐁님이 오 하고 있어. 이제 해석하신 거 이제 그 다시 말씀하시죠. 아, 김한기의 영어 교실. 예. 네. 그래서 일타 강사 뭐 김한규 뽀로퐁님. GDP 킬러라는 거는 뭐 그냥 해석하자면 GDP에 이제 큰 타격을 주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지표로 드러나는 그 이후에 자영업자의 폐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어딘가요? 미국입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네. 전 세계의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다 투자를 오히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생산해야지만 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최근에도 보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어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지금 아무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와서 뭐 그거 관세 고민한다고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만나자고 했는데 문자도 씹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거는 제가 짧게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계신 그러니까 지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걱정하는 메시지 보내오고 이럴 때 진짜 기분이 나빠요. 너무 창피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다들 네. 대한민국이 막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법률적으로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공정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공정거래 시스템이 미국, 유럽 다음으로 이미 선진적이죠. 세계적으로 네. 선진적이라고 네. 평가를 받는데 이 동남아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 어떻게 하냐, 너 건강 아니 너 목숨은 괜찮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야 이게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랑 사업하는 수많은 이제
상대방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정적인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할 거냐. 제가 로펌에 있을 때 주기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 한국 출장 와야 되는데 북한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 출장 가도 되냐. 그렇죠.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한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런 그러고 있어요. 상황이에요. 아니 서울 시내에 군인이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오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들은 얘기 박주혜 의원님은 조금 이따 듣고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업하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현금 결제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니를 어떻게 믿고 한국 어떻게 믿고 나중에 그렇죠. 받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야, 한국 가도 돼?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 박주혜 그렇죠. 님도. 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겹다 정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자영업자도 문제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외국과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안 주니까 다른 데 선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 뭐 바로 지금 안정화되는 거 보십시오. 선거 얘기를 잡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지혜 의원님 지역구는 이제 의정부니까 아마 최근에 이제 군인들이 엄청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계엄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저런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지휘관들이 있기 때문에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그렇죠. 야 지금 이럴 때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 상권도 그렇고 저희 제주도도 네. 아니 지금 관광- 때가 이럴 때인데 놀러 다닐 맞아요. 때냐? 그렇죠. 그렇죠. 이래갖고 정말로 이제 관광객들이 뭐랄까 흥청망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죠. 예. 제발 빨리 흥청망청 제주도에서 돈을 그렇죠.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폭삭 네. 수거스타 때문에 관광을 제주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지금은 아니야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거든요. 뭔가 미안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광장에 그렇죠. 나와 예, 있는데 여행을 간다 상상도 못할 토요일 날 일. 다 집회하는데 네. 주말에 어디 여행 가기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탄핵 선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말부터 관광은 다시 특수로. 파면하고. 네. 예, 아니, 그렇죠. 저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건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 친구들이 5월달에 한국에 놀러 오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다 이렇게 한국은 지금 좀 가기가 그렇다 네.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른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 너네 괜찮냐 막 이런 걱정의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뭐